요즘 SNS에서 사야 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은데 진짜 필요한 알짜배기 수면 관련 아이템 몇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개월수별 수면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2개월 전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처음 경험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속삭이나 스와드입니다. 이 시기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반사 중에 하나가 모로 반사라고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파닥거리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반사인데 이 반사 때문에 자기 움직임에 본인이 놀라서 잠에 깨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모로 반사를 잡아줄 수 있는 속삭이나 스와드를 해주면 아기들이 잘 때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속삭이를 너무 다리 쪽까지 감싸줘 버리면 고관절 탈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좀 타이트하게 감싸주더라도 다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헐렁하게 혹은 이제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속삭이를 사용하면 발달이 좀 늦어진다고 들었는데 괜찮나요? 오, 엄청 예리하시네요. 아빠가 이런 질문한 거 처음인 것 같아. 사실 아기들은 모로 반사가 있거나 없거나 싸놓지 않고 움직임을 허용하는 환경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속삭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근데 잠을 못 자면 운동 능력 발달이고 뭐고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잠잘 때는 속삭이를 해주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월 이전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백색소음기입니다. 백색소음은 여러 주파수의 소리들이 일관되게 동일한 볼륨으로 나오는 소리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바람소리, 빗소리, 청소기 소리, 세탁기 소리, 백색소음의 대표적인 소리고요. 특히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은 백색소음을 들으면 엄마의 뱃속 환경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진정이 잘 되고 이완이 잘 돼서 잠을 자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아요. 백색소음을 사용하는 또 다른 하나의 큰 이유가 있는데 이 백색소음이 소리를 가려주는 가림막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낮잠에 백색소음기를 사용하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밤에는 그래도 소음이 없는데 낮에는 일상 소음들이 늘 들리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는데 아이들은 특히 얕은 잠을 많이 자고 얕은 잠 단계에서는 외부 소리나 자극에 쉽게 깰 수가 있어요. 이때 백색 소음을 틀어놓으면 외부 소음을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낮잠 때 조금 더 길게 잘 수 있게 됩니다. 백색 소음기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을까요? 아이 청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주의해야 돼요. 볼륨을 50데시벨 정도로 사용하시고 아기와의 거리가 1m에서 한 1.5m 정도는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색 소음 말고 동요나 클래식 음악 틀어주면 안 돼요? 제가 코칭할 때 아이들 자는 영상을 받아서 분석해드리는데 이때 보면 백색 소음이라고 틀었는데 실제로 클래식이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클래식이나 자장가 이런 거는 백색 소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완을 도와주는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자장가 같은 것들을 들려주는 건데 입면 과정에선 쓸 수 있어요. 잠에 드는 과정에선 쓸 수 있는데 잠에 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백색 소음은 뇌가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데 자장가나 클래식 같은 거는 뇌가 계속 그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때는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아기들이 본격적으로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뒤집기를 시작하게 되면 앞서서 소개시켜드렸던 스와드, 속삭이 이런 거는 졸업하셔야 돼요. 왜냐면 스와드를 한 상태면 몸이 고정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뒤집기를 시도하다가 뒤집어 버렸어. 그런데 이 엎드린 상태에서는 코가 막히겠죠. 이 상태에서 몸이 묶여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속삭이와 스와드 졸업하고 팔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면조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호흡을 막는 것들은 돌까지는 사용하면 안 돼요. 이불, 베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들이 배가 차가워지면 배앓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불 대신에 수면조끼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면조끼도 종류가 엄청 많던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수면 조끼가 너무 크면 말려서 올라가서 이불처럼 코를 막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또 너무 타이트하면 아기가 답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품이 있는 다리 끝까지 덮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를 골라주시고 수면 조끼를 입는 가장 큰 이유가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땀이 차지 않도록 해주시고 겨울에는 조금 도톰한 소재로 해서 너무 춥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넓은 침대입니다.
큰 침대로 바꿔주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움직임이 많아지는데 좁은 침대면 사이에 끼거나 부딪히면서 깰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은 발달을 깨어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때도 뒤집고 되짚고 하면서 발달을 이어가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허용해 주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넓은 침대를 바꿔서 아이가 잘 때 뒹굴뒹굴 하면서 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추천하는 수면 아이템은 애착 인형입니다. 7, 8개월 정도가 되면 원래는 엄마랑 나랑 한 몸이라고 생각했다가 엄마가 나랑 다른 존재네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돼요. 분리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때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면 좋은 게 애착 인형이에요. 그래서 애착 인형은 뒤집기가 끝난 다음부터 서서히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애착 인형 고를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털이 너무 많으면 아기들이 이걸 물고 빨고 할 때 털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면 소재로 된 좀 보드라운 소재 항상 2개 이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세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여행 갔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세상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애착 인형을 만들어줄 때 팁을 알려드리면 엄마가 애착 인형 딱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인형들을 소개해주고 그중에 아기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낮 동안 깨어있을 때 엄마, 인형, 나 이렇게 3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놀이할 때 이름도 지어주고 누구누구가 같이 우리랑 놀고 있네, 누구누구가 우리 밥 먹는 거 보고 있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아기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이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른 탐색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러 들어갈 때 잠자리에 데리고 들어가고 누구야 코 잘 자 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잠을 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애착을 붙이게 되는 거죠. 사실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템들이 지향하는 바는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돌 이전에 가능하면 늦지 않게 스스로 잠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